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2세 30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던 남자가 어느 날 정류장 벤치에서 67세 여성과 손이 부딪혀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고, 이후 공원, 마트, 도서관에서 계속 우연히 만나며 설레었지만 나이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금지했는데, 산책 중 발목을 다쳐 넘어지자 그녀가 구해줬고, 매일 반찬을 가져와 돌봐주며 마침내 함께 밥 먹자고 고백해 30년 만에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장도현의 손끝에 남은 따뜻함에서 시작된 황혼의 설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도현이에요. 올해 72세예요.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30년 동안요. 아내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내 이름은 김미숙이었어요. 40이었어요. 너무 젊었죠. 위암이었어요. 결혼한 지 18년이었어요. 저는 24살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22이었고요. 아이는 둘이에요. 딸 둘이요. 큰딸은 지혜예요. 올해 47살이에요. 작은 딸은 지은이에요. 45살이에요. 둘 다 결혼했어요. 지혜는 경기도 일산에 살아요. 지은이는 서울 강남에 살아요. 손주들도 있어요. 지혜한테 셋이요. 지은이한테 둘이요. 저는 작은 회사를 다녔어요. 영업사원이었죠. 10년 전에 퇴직했어요. 그 후로는 집에서 지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에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간단히 아침 먹고요. 산책 나가요. 근처 산책로가 있어요. 1시간 정도 걸어요. 집에 돌아오면요. 라디오를 켜요. 음악 방송이요.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이에요. 혼자 먹기 편하거든요. 오후엔 텔레비전 봐요. 저녁도 간단히 해 먹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동안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거 없어. 사랑 같은 건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 전이었어요. 일부 첫 만남. 10월 초였어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려고요. 정류장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버스를 기다렸어요.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여자였어요.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오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갑자기 영수증이 날아갔어요. 비닐봉지에서요. 여자가 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영수증을 잡으려고요. 저도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손이 부딪혔어요. 여자 손이랑 제 손이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손끝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을 느낀 게요. 여자가 영수증을 잡았어요. 저를 봤어요. 미소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영수증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여자가 먼저 탔어요. 저도 탔어요. 여자는 앞자리에 앉았고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그 손의 온기가요.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묘했어요. 왜 이러지? 손만 부딪혔는데. 밤이 됐어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여자가 생각났어요. 2부 재회. 다음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으로 갔어요. 늘 가던 벤치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어요. 어제 그 여자였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저 사람. 여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어요. 어제 정류장에 계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아침마다 산책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여기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자리 있어요. 라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박서연이에요. 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저는 장도현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나이는? 실례지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0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67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서연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후 5시가 됐어요. 벌써 이 시간이네요. 진짜네요. 지연 씨 집에 가셔야죠? 네. 좀 아쉽네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민호 씨.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월요일 버스에서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집에 돌아와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6부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 월요일이 됐어요. 버스에서 민호 씨를 만났어요. 지연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민호 씨 덕분에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나가요. 좋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만났어요. 서점도 가고요. 미술관도 가고요. 공원도 산책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뭔데요? 민호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멈췄어요.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지연 씨. 네. 지연 씨 좋아해요. 심장이 멎었어요. 처음 버스에서 봤을 때부터요. 매일 기다렸어요. 지연 씨 만나는 거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호 씨. 지연 씨는 저 어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솔직히요. 저도 민호 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민호 씨. 네. 저는 사랑 같은 거 자신 없어요. 왜요? 이혼 후로 한 번도 연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지연 씨, 저는 진심이에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민호 씨, 저는 자신 있어요. 기다릴 자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생각할 시간 주세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요. 밤새 생각했어요. 민호 씨를 받아들여야 할까? 무서웠어요. 하지만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칠부 마음을 열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버스에서 민호 씨를 만났지만요. 평소처럼 대화했어요. 민호 씨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 저 지연이에요. 네, 지연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디서요? 한강공원이요. 지난번 그 자리요. 알겠어요. 몇 시예요? 오후 2시요. 네. 그럼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1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공원에 도착했어요. 민호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지연 씨. 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 씨. 네. 대답할게요. 네. 저도 민호 씨 좋아해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천천히 가요. 우리. 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8부 연인이 된 우리. 사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야근해? 네. 아마요. 무리하지 마. 고마워요. 버스에서 만나면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주말엔 데이트했어요. 영화 보고요. 맛집 다니고요. 공원 산책하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딸한테 소개하고 싶어. 정말요? 응. 지연이 만나봐야지. 하지만 괜찮아. 수진이 좋은 아이잖아. 그렇긴 한데. 지연아, 나도 소개할게. 내 아들한테.
우리 이제 진지하잖아. 네.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났어요. 딸 수진이랑 민호 씨, 그리고 민호 씨 아들 준영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강준영입니다. 정수진이에요. 둘이 인사했어요. 수진아, 이분이 민호 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엄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민호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그렇지? 오랜만에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잘 사귀세요. 응. 준영이도 민호 씨한테 말했대요. 아버지, 지연 이모 좋은 분 같아요. 그렇지? 행복하세요. 고마워. 자식들이 인정해줘서 다행이었어요. 부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사귄 지 6개월이 됐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응?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응. 매일 헤어지는 게 아쉬워.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지연아, 나는 내가 필요해.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저도 외로워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응. 천천히.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같이 사는 게 맞을까? 결혼은 하지 않고 고민이 많았어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지연아, 좋으면 같이 살아. 하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 그렇긴 한데 같이 살면 좋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있고. 그렇긴 해. 결심했어요.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민호 씨. 응? 같이 살래요. 정말? 네. 고마워. 지연아. 10부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민호 씨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호 씨 집은 3룸이었어요. 넓었어요. 지연아, 여기가 내 방이야. 고마워요. 천천히 짐 풀어. 네.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같이 일어났어요. 지연아, 일어났어? 응. 커피 탈까? 응. 고마워. 같이 아침 먹고요. 같이 출근했어요. 버스도 같이 탔어요. 저녁에 같이 퇴근하고요. 같이 저녁 먹었어요.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 좋아. 같이 요리하고요. 같이 먹었어요.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저녁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밤엔 각자 방에서 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11부 비 오는 날. 같이 산지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지연아, 우산 챙겼어? 응. 챙겼어. 조심해서 다녀와. 응. 민호 씨도 회사에 갔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밖을 보니 비가 더 세게 왔어요. 오늘 퇴근 힘들겠네. 8시에 퇴근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민호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지연아. 왔어요. 비 많이 오네. 그러게요. 버스가 왔어요. 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빗물이 흘렀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응? 비 오는 날은? 응? 이상하게 그쪽 생각이 나.
왜요? 처음 만난 날도 비가 왔잖아. 맞아요. 그때 내가 넘어질 뻔했을 때. 응. 심장이 막 뛰었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요. 정말? 응. 그때부터 민호 씨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뭐가요? 날 만나줘서. 날 사랑해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버스는 계속 갔어요. 빗속을요. 12부 1년 후. 같이 산 지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행복했어요. 매일 같이 출퇴근하고요.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책 읽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결혼할까? 결혼이요? 응. 정식으로 가족 되자. 하지만 우리 나이 많잖아. 시간 없어. 같이 늙고 싶어. 정식으로. 눈물이 났어요. 좋아요. 정말? 응. 결혼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조촐하게요. 가족들만 불렀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59살에요. 엄마 예뻐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행복하세요. 응. 식장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민호 씨 앞에 섰어요.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퇴근길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신랑이 넘어질 뻔한 신부를 잡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키스하셔도 됩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요. 762번이요. 나란히 앉아서요. 손을 잡고요. 지연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민호 씨. 응. 고마워요. 뭐가? 날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생각해보면요. 참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12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어요. 퇴근길 버스에서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넘어질 뻔했을 때요. 민호 씨가 잡아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면서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책을 빌려주고요. 대화를 나누고요.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민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기다릴 자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사랑을 시작했어요. 58배 시작한 사랑이에요. 늦었지만 가장 성숙한 사랑이에요. 이혼 후 12년 동안요.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평범한 퇴근길에서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요. 혼자 산 시간이 길어도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아도요. 예상하지 못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요. 버스에서요. 카페에서요. 공원에서요.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요. 민호 씨가 열어줬어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지금은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요. 민호 씨와 함께 일어나고요. 같이 출근하고요. 같이 퇴근해요. 762번 버스를요. 같이 타면서요. 생각해요. 이게 행복이구나. 단순하지만요. 충분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